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언급을 많이 해드리죠. 오늘 뭐 제 방송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자, 기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베이스. 단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장기 투자예요. 여러분들 할인 사가지고 한 1년, 2년 갖고 갈 생각으로 오늘 샀어요?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타라는 거는 2.5%에서 3%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짧은 수익을 보는 거죠. 자, 이 단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시세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시세 변동은 어떠할 때 일어나느냐? 뭐 10%를 가든 20%를 가든 7%를 가든 6%를 가든 어떤 구간이든 간에 시세 변동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거래량. 즉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타를 볼 때 항상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어제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토록 지겹게 저한테 많이 들었던 바로 갭상승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갭상승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식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갭상승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어제보다 어제의 종가, 어제의 마지막 가격보다 오늘의 시작 가격이 높게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종가가 1,0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의 1,000원보다 높은 1,020원에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갭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갭상승은 기본적으로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아침 동시효과가 언제 열리죠? 8시 40분부터 9시에 약 20분간 아침에 동시효과가 열리게 되고, 이 동시효과에 체결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아침 9시에 시작 가격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20분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할 거고, 아니다 오늘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만약에 매도세가 강하다 그런다, 오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다면 아침에 시작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의 종가 가격보다 아래에서 시작을 하겠죠. 자, 반대로 오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베팅을 한다 그런다면 오늘 아침에 시작 가격이 9시에 땅 하면 시작하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갭상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침 동시효과 8시 40분에서 9시에 일어나는 20분간은 그날 시세를 볼 수 있는 함축이에요. 함축. 그 20분의 시간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갭상승이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갭상승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갭상승 나오는 종목들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갭상승이 일어나는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 자리만 좋다 그런다면 많이 치고 올린다. 그래서 갭상승과 거래량은 단타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베이스인 겁니다. 베이스. 자, 그러면 갭상승은 여러분들 얼마대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냐?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구간을 2%대에서 4%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2%대에서 4%대를 보느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보통 2.5에서 3% 생각한다 그랬죠, 단타. 그러면 4%대라고 보자. 4%에서 3%다 하면 얼마예요? 7%예요, 7%. 그러면 종목이 7% 정도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자, 근데 만약에 아침에 갭상승이 15%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3%도 하면 18%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높은 가격에 시작하는 갭상승은 걸러버립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위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적정 갭상승 구간은 저는 2%대에서 4%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기본 베이스가 뭐였었죠? 거래량과 갭상승이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바로 차트예요.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냐 마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차트라는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종목들마다 서로의 모습이 다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공통 법칙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분석을 한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종목을 하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림 같은 경우 보세요. 하림에 보게 되면, 하림에 오늘 자리를 보시게 되면 갭상승과 거래량은 이미 충분히 터져주고 있죠. 하림 어제까지 거래량 46만 주였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 270만 주입니다. 전일 거래량 4배 이상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갭상승 아침에 시가 3,020원으로 시작을 해서 갭상승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인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60일 2평을 뚫어낸 상태이고 120일 2평까지 3,230원 4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에요. 위쪽으로. 그러면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보시면 최근의 차트를 놓고 보세요. 이 3일간의 차트를 여러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냐? 어제, 그제, 그저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짧은 단봉이 연속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을 할 때 전날, 저전날 한 3, 4일간의 차트를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짧은 단봉이 연속으로 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단봉들의 종가가 밀렸는지 밀리지 않았는지. 자,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때요? 지수가 밀렸어요. 근데 얘는 지수 대비 안 밀리면서 자리만 그냥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죠? 낙폭률 자체가 크질 않았어요. 오히려 양봉으로 3일 동안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과 거래량을 터트린다? 이거는 못 먹어도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내가 단타쟁이라 그런다면. 이해가죠? 지수 대비 이 종목이 버텨주는지 버텨주지 못했는지, 차트가 저점을 끌어올렸는지 끌어올리지 못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과 갭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120선 위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거는 못 먹어도 고야. 이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하림은 그러한 이유로 들어간 거고. 자, 남해화학 봅시다. 남해화학도 똑같아요. 남해화학 현재 거래량 보세요. 어제 거래량 넘어섰죠? 어제 거래량 넘어섰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열려있는 구간 11,4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죠. 그리고 어제와 그제 안 밀렸죠. 고점에서 안 밀렸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양봉이 하나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이 다음 행보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결론만 넣고 볼게요. 남해학이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 양봉을 깼어요 안 깼어요? 이 양봉 안 깼죠. 이 양봉의 시작가가 어디예요? 양봉의 시작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 만원 구간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원 구간에서. 근데 어제와 그제 양봉이 대량 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이틀간 빠지긴 빠졌는데 만원 밑에까지 빠졌어요? 아니죠. 위에서 고점에서 그냥 버텨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갭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안 뺀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어제 그제 설령 음봉이 나왔었더라도 이 음봉의 길이가, 여러분들, 어제 그제 남해학의 음봉의 길이가 최소한 만원 위에서만 잡아줬더라 그런다면 괜찮은 거예요. 양봉이 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량 양봉이,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음봉의 길이가 이렇게만 되더라도 상관이 없더라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음봉의 종가가 양봉의 시가를 건드리지 않는 선, 이 양봉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음봉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야. 왜? 조정을 그만큼 매도 물량이 위에서 안 나왔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니, 지금 할인 평단가, 매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할인을 먹냐, 남해하고 수익을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에 샀냐, 얼마에 팔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남한테 그냥 내가 주는 종목으로만 매매를 할 거냐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스스로 종목 찾아서 매매할 거 아니야. 남해항 매수가가 얼마고, 할인 매수가가 얼마고, 목표가 얼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양봉이 뭐야? 빨간색 불이잖아.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날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10중 팔고 다 파는 놈들이 생겨요. 차익 실현하는 놈들이. 근데 이 차익 실현하는 놈들이 나오게 팔게 되면 음봉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음봉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니까. 남해학 어제하고 그제 차트 보세요. 음봉이 나왔어요, 이틀간. 근데 이 음봉의 길이가 어때요? 짧죠. 이거는 고점에서 판 새끼들이 별로 없었다는 소리야. 들고 가는 놈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오늘 거래량과 갭상승을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어떻게 나라고 맨날 다 맞추냐.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봐야 된다고. 확률적으로. 주식을 누가 100% 갖고 하나. 나도 손절할 때 있고 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인과 남해학을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종목을 저 자리에서 그냥 내가 심심해서 골라잡아 땡치로 들어가겠어?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는 원칙적인 매매에서 손절하는 거는 괜찮아. 익절을 하면 좋겠지만, 돈을 벌어서 매매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 않아. 손절을 할 때도 있어. 근데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실패한 매매가 아니야. 왜? 나는 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했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잃어도 내가 내 원칙에 의해서 매매를 했다 그런다면 그거는 실패한 매매가 아니야. 왜? 그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승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이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좀 안 가면 어때? 안 가도 상관없어. 오늘만 매매하고 땡칠 거야? 아니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가 시드가 남아있는 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시드가 남아있는데 언제까지 되도 않는 매매를 하고 있을 거야. 아시겠죠?